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전이인자, 그 다음에 DNA 수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13장을 띄워서 너무 놀라셨죠? 근데, 우리 강의 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사부터 유전자 발현 조절은 다른 과목을 통해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유전학 고유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을 건너뛰고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는 루 게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죠. 루 게릭은 나중에 루 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아서 나중에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9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요. 이 돌연변이는 특이하게도 염기가 박힌 게 아니라요. GGGGCC 염기 서열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원래 그 부위에 GGGGCC 염기 서열이 약 2번에서 23번 정도 반복되는 게 정상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한 700에서 1600번 정도 반복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열들을 가진 이 서열이 암호화한 특정 아미노산들을 다수 가진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보통 이 단백질들이 RNA 결합 단백질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서 mRNA 스플레이싱과 mRNA 가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돌연변이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경우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돌연변이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생기며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또 중요한 요인인 전이인자가 있습니다. 전이인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를 어떻게 수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연변이는 유전되는 DNA 염기 서열 변화를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유전하면은 여러분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유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 모세포와 딸세포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모세포가 생긴 돌연변이는 딸세포에 그대로 유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긴 유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세포에 생긴 어떤 DNA 서열 변화인데 그 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돌연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몇 가지 세포를 제외하면 대부분 또 체세포 유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그, 약간 상반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돌연변이는 다양성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차이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 그렇고요. 그 대립 유전자들은 당연히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의 염기 서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양성의 근원이 바로 이 돌연변이가 되겠죠. 모든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돌연변이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다양성의 근원이고 진화의 원동력이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 질환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돌연변이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유전학에서 매우 유용한데요. 유전학에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거나 그 유전자의 기능을 변형시키거나 하는 돌연변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요. 분류를 해보면 먼저 여기 이 그림의 13.1에 보게 되면
13.1에 보게 되면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는 생식세포가 아닌 우리 몸의 일반적인 체세포에 생긴 돌연변이가 되겠죠. 이런 체세포 돌연변이는 그 돌연변이 생긴 세포가 유사분열 통해서 딸세포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 자손세포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자손세포들이 몸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체세포 돌연변이는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진 않아요. 대신 많은 경우 좋지 않은 결과들, 암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이에 비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그런 보면 이제 생식기가 있겠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런 경우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화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런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원래 돌연변이가 없는 그런 개체와는 유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돌연변이를 분류해 보게 되면요. 염색체 돌연변이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죠.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뭐 중복이라든지 또는 이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체 재배열 같은 이런 염색체 돌연변이인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단일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를 얘기하겠죠. 염색체는 그보다 좀 더 거대한 규모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염색체 돌연변이보다는 이거는 앞쪽 한 4장 정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염색체 돌연변이보다는 단일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돌연변이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치환.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돌연변이로 먼저 치환이 있어요. 치환 같은 경우에는 자, GGG, AGT, GTA, GAT, CGT라고 불리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에 예를 들어 GTA에서 T가 C로 바뀐 거 이런 것들 치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런 단백질 아모아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치환이 되게 되면 특히 두 번째 코돈의 두 번째 자리가 치환되게 되면 보통 아미노산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 말고 이 비슷한 걸로 이게 삽입과 결실이 있습니다. 삽입은 우리가 인설션이라고 하고요. 그죠? 결실은 딜리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서션은 새로운 게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션은 기존에 있던 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통 이렇게 단백질 아모아 유전자에 발생하게 되면요. 이 열린 번역틀을 밀거나 당겨가지고 정말 이상한 그 단백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OMR 카드에 답 밀려 쓰고 아니면 빼 쓰고 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열린 번역틀이 바뀌는 이런 돌연변이를 우리가 틀 이동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틀 이동 돌연변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틀이동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인서션, 그 다음에 딜리션 합쳐가지고 우리가 인델이라고 많이 합니다. 인델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염기 삽입과 염기 결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치환을 좀 더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요. 치환을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염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DNA 염기에는요.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을 우리는 퓨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피리미딘이라고 얘기하죠. 피리미딘. 자, 그래서 퓨린은 링이 2개짜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리미딘은 링이 1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링 2개에서 링 2개로 바뀌는 현상 또는 링 하나에서 하나로 같은 종류끼리 바뀌는 치환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사형 염기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퓨린에서 피리미딘 또는 피리미딘에서 퓨린으로 가는 경우 이거를 교차형 염기치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AG가 퓨린이고 CT가 피리미딘이잖아요. 퓨린과 피리미딘 사이에 바뀌는 경우는 퓨린과 피리미딘 사이에 바뀌는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네 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퓨린과 피리미딘 사이에 바뀌는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단순히 숫자로 보게 되면은 얘가 두 배가 더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퓨린과 퓨린 또는 피리민으로 바뀌는 것은요. DNA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퓨린과 피리미딘으로 바뀐다든지 퓨린으로 바뀐다는 것은 보시면 링 구조 자체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사형 염기치환이 네 가지 경우로 여기 교차형 염기전환보다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이 치환이 일어나는 것을 다 따져보게 되면요. 유사형 염기치환이 두 배가 많아요. 약 두 배 정도. 유사형 염기치환이요. 그래서 좀 급격하지 않은 변화를 DNA는 선호한다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에는 취약 X 염색체라고 하는 독특한 염색체 모양을 나타내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취약 X 염색체는요, 여기 보는 것처럼 취약 부위가 있어가지고 금방 끊어질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염색체 수준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게 무슨 원인이지? 나중에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걸 우리가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서열이라고 하는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누게릭병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어요. 이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서열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X염색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X염색체의 FMR1 유전자에 최초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CGG 서열이 60개 이하가 정상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많이 반복되는 거죠. 수백에서 수천 개가 반복되면서 이런 염색체 수에서는 이런 어떤 특징적인 구조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증상에서는 약간 그 정신지체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GG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더 심하고 좀 덜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서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유전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아까 얘기한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도 여기 해당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범위와 질병 범위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헌팅턴병 또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서열에 생기는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질병들이 지금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설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단순히 치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서열들이 그 서열의 사본들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돌연변이 유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 서열이 증가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확장성 뉴클레오타이드 반복 서열은요. 반복 서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쭉 있는데 자, 반복 서열이 이제 복제가 되려고 두 가닥이 분리가 돼요. 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상부 서열이 복제되다가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헤어핀 구조를 형성합니다. 머리핀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가 삐져나왔지만 여전히 이 반대쪽 서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게 되면 자 이제 그 다음 텀에는 얘들이 또 분리돼서 복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 접혀졌던 게 펴져가지고 그 다음엔 더 길어진 구조의 이 GT를 갖게 됩니다. GTC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길어지고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어떤 구조 증상 나타나게 되는 게 있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의 반복 서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헤어핀 구조도 만들고 쭉 만들어 가지고 정말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그런 패턴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돌연변이가 아미노산을 또 변화시킨지에 따라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또 분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13.6에는요, 과오 돌연변이, 과오 돌연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스센스, 영어로 미스센스라고 하는데요. 과오 돌연변이는 아미노산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야생형 같은 경우에 지금 UCA가 세린을 코딩하고 있는데요. 과오 돌연변이에서는요, 예를 들어 UCA가 UUA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류신이 됩니다. 세린과 류신은 좀 구조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과호 돌연변이 그 다음에 이제 종결 코돈이 돼가지고 끝나게 되는 종결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세린을 코딩할 수 있도록 특히 세 번째 코돈의 세 번째 자리가 변한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 아미노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침묵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DNA 수준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아미노산 수준에서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침묵 돌연변이가 모두 다 표현형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침묵 돌연변이 중에 지금 UCG에 어떤 해당되는 코돈이 있겠죠. tRNA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체내에는요, tRNA 종류가 tRNA에 예를 들어 같은 똑같이 세린을 코딩하고 있는 여러 세린에 대한 코돈에 대한 그 tRNA가 존재할 텐데요. 이 tRNA가 똑같은 비율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체내에서는요, 특정 코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코돈에 대한 tRNA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UCA라고 불리는 이 코돈에 대한 tRNA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게 UCG로 바뀌었으면은 이 tRNA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많은 tRNA가 있는 이 코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에 큰 지장을 받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소수의 UCG의 코돈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단백질 합성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제때제때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침묵 돌연변이는 표현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에서 단백질의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립돌연변이, 자, 여기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글로 설명할게요. 중립돌연변이. 그러니까 단백질의 뭐 예를 들어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아미노산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면 단백질 자체에 어떤 기능 변화가 없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립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상실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기능상실 돌연변이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너무너무 바뀌어가지고 그 단백질이 원래 기능을 전혀 못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게 기능상실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획득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기능획득 돌연변이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거나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변형됐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아닌 새로운 기능들을 갖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기능 획득 돌연변입니다. 여러분 중립 돌연변이는 뭐 이해하시겠죠? 자, 기능 상실 돌연변이는 많은 경우 얘들은 열성 표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성. 그러니까 여러분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생겼어요. 근데 얘의 산물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쪽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대립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얘가 만들어진 산물이 얘를 커버를 하죠. 얘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얘의 열성 표현형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 획득 돌연변이는 근데 정상적인 게 있고 이 기능 획득 돌연변이 그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요. 얘가 얘를 눌러가지고
보통 기능 획득 돌연변이 경우에는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 그 다음 종류로는 조건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건 돌연변이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 그 털색 같은 경우 특정 조건에서, 예를 들어 낮은 온도 조건에서 발현이 된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돌연변이, 그 다음에 치사 돌연변이는 이제 그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뭐 조건 돌연변이나 치사 돌연변이는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용어로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현형을 변화시키는 돌연변을 우리가 전향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전향 돌연변이. 합쪽을 향하게끔 하는 그런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귀 돌연변이는 표현형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초파리의 붉은 논이 야생형이죠. 예를 들어 A 플러스 B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게 야생형이라고 할 때 A의 F, A 플러스의 돌연변이 생겨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가 됐다 라고 하면 이때 흰노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죠. 흰노를 나타낸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전향 돌연변이고요. 이 전향 돌연변이 거꾸로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생긴다. 즉 A 마이너스가 다시 A 플러스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복귀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표현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A 마이너스를 A 플러스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자를, 즉 B 플러스를 B 마이너스로 돌연변이 시킴으로써 원래 표현형을, 야생형의 표현형을 갖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 A 마이너스의 표현형을 억제하는 것이죠. 억제해서 다시 원래 야생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억제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돌연변이로 생긴 결과를 억제하거나 숨기는 변화, 이걸 우리가 억제 돌연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원래의 돌연변이와 다른 위치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 억제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관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억제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억제 돌연변이를 좀 더 세분화하게 분류하면 유전자 내에 발생하는 억제 돌연변이가 있고요. 유전자 내 억제 돌연변이와 그 다음에 유전자 바깥에 있는 억제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내 억제 돌연변이 예를 그림 13.8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TTA, AAT가 상부 결합인데 여기에 TTT가 됐어요. 그럼 AAA가 됐고요. 그러면 UUU가 되죠. 이건 페니랄란입니다. 아까 UUA는 류신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전향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자, 돌연변이가 아까 세 번째 코드에 생겼는데 이제 첫 번째 코드에 돌연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T가 C로 바뀌고, 그러면 상부적인 서열인 A는 G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의 코드인 이 CUU는 다시 류신을 하는 거죠. 류신 이렇게 류신을 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자리에 생긴 돌연변이 말고 다른 자리에 생긴 돌연변이에 의해서 원래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유전자 내 억제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유전자 내 억제 돌연변이를 만약에 이제 유전자 내에서 삽입이나 결실이 되게 되면요. 먼저 삽입되면 우리가 틀이동 돌연변이에서 앞쪽으로 다 삽입되면 뒤로 다 밀리죠.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그 유전자에 결실이 생기게 되면요. 그러면은 원래 밀렸던 것들이 다시 앞으로 당겨지게 되니까 큰 변화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밀렸던 것들이 다시 당겨지게 되면서, 그래서 트이동 돌연변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전자 내 억제 돌연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 간 억제 돌연변이는 원래의 돌연변이를 가지지 않는 다른 유전자에 생겨서 원래의 돌연변이를 억제한 돌연변입니다. 다른 유전자에 생긴 돌연변이가 억제한 것이죠. 보통 mRNA가 번역되는 방식이 바뀌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예를 보도록 하죠. 야생형 염기서열이 있습니다. 전사되고 번역되고 리보솜 통해서 완전한 이제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염기 치환이 발생합니다. TG가 TAG로 바뀌면서, 자, 갑자기 여기 종결 코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종결 코돈이 생기면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짧은
기능이 없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유전자에 염기 치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참 UAG가 뭐죠? 돌연변이 UAG가 종결 코돈이죠. 종결 코돈 요 UAG에 해당되는 tRNA가 그러니까 여기 tRNA 돌연변이 생겨서 UAG의 상보적인 여기 tRNA를 만들고 거기에 아미노산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UAG가 종결 코돈이 돼야 되는데 이 종결 코돈을 무마시키는 그러니까 이 종결 코돈에 해당되는 tRNA가 발생함으로써 생김으로써 여기서 종결되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 하나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길이는 원래대로 진행돼 가지고 원래의 길이에 기능적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유전자 간 억제 돌연변이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이런 경우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지만 mRNA 종결 코드에 생기고 이거를 인식하는 tRNA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유형의 돌연변이를 지금 설명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이 표 13.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개념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생형 대립유전자가 돌연변이의 대립유전자로 변하는 빈도를 돌연변이율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표 13.3은 여러 생명체, 여러 유전자의 돌연변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간 돌연변이율도 굉장히 다르고요. 종 내에서도 유전자 간 돌연변이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 사이의 차이는 수선 능력의 차이에다가 돌연변이 유발원에 얼마 많이 노출됐느냐 그런 어떤 차이에다가 또 종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율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에 의해서 종 간 차이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또 돌연변이율 보게 되면 자, 박테리오파지 T2 같은 경우에는 12-8승만큼 생기죠. 한번 복제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교 같은 경우는 12-7승, 또 8승 이렇게 되죠. 빵고팡이 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6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율이 중간 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또 유의할 것은 이 단위를 좀 잘 보세요. 박테리오파지 T2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복제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기겠죠.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DNA 복제가 아니라 이제 세포 분열할 때마다.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자나 난자 같은 배우자를 만드는 배우자마다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율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제 사람도 보게 되면요, 여러 유전자 간의 돌연변이율이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연변이율이 낮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돌연변이율이 낮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보통 치명적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곳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 개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그 개체들이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에 생긴 돌연변이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덜 치명적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생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돌연변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전자 간의 차이는 유전자 사이에 한 종류의 유전자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의해서 돌연변이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돌연변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자연 발생 돌연변이와 유도 돌연변이 개념을 좀 차이 구분해 봅니다. 자연 발생 돌연변이는 순전하게 그냥 살다가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제 오류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DNA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도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돌연변이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 돌연변이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상으로 나오게끔 우리가 화학 물질을 처리한다든지 방사능을 처리했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도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자연 발생적 돌연변이 중에 복제 오류에 의한 돌연변이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왼쪽의 그림은 좀 예쁘진 않지만 토토머 변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토머. 토토머 변인데요. 토토머 변이는 뭐냐면 DNA 염기 내에 양자의 형태가 좀 바뀌게 된, 수소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 수소가 이쪽 질소 쪽에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토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수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걸 우리가 토토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토머. 그래서 이런 토토머 변이가 생기게 되면 원래 CG의 그 상보 결합이 생기는데 이 토토머 변이에 의하면 CA 사이에서도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닌과 이 토토머 사이토신 사이에서의 어떤 이 결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잘못된 베이스 페어가 염기쌍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처럼 짝짓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 타이민과 구아닌, 원래는 타이민과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결합이 생겨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소 이온이 이제 첨가가 됐을 때, 이온화가 됐을 때죠. 첨가가 됐을 때 아데닌 같은 경우 사이토신과 결합을 할 수 있고요. 또 타이민 같은 경우에는 구아닌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합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참, 이 타이밍과 구아닌 사이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쌍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워블, 우리가 하는 그 워블 관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사이토신의 양자가 첨가된 경우, 사이토신과 양자가 첨가된 아데닌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짝짓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어들기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 복제를 했어요. 야생형 복제를 하기 위해서 두 서열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TTCG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잘못된, 원래 AAGC가 와야 되는데, AGGC가 와야 온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T와 G 사이에 상보 결합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볼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경우 이거 수선이 되는데 수선이 안 되고 그 다음 때 바로 그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복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얘는 이 상보결합에 해당되는 서열이 되고 이때 원래 이건 야생형으로 돌아가지만 얘는 돌연변이형이 남게 되겠죠. 이런 어떤 끼어들기 오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과 결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인델 돌연변이는요, 인델 돌연변이는 특정 합성 가닥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즉, 가닥 미끄러짐에 의해서, 특히나 반복되는 서열이 쭉 있을 경우, 지금 보시면 TTTT가 쭉 반복되죠? 그러면 상보적인 서열인 AAA가 나오는데, 그 중에 A가 일부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오거나, T가 일부가 이제 저 반대쪽이 T가 이제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 경우는 이제 하나가 첨가되는 거죠. 더 있던 게 첨가되고, 이 경우에는 T가 이 반대쪽으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A가 5개가 와야 되는데 4개만 와서 위쪽에 딜리션, 즉 결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왼쪽과 같은 경우 우리가 가닥 미끄러짐이라고 해요. 반복되는 서열들이 있을 때 가닥 미끄러짐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서열들이 이게 염색체 중간중간 반복될 때 비슷한 서열과 비슷한 서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보통 교차가 일어나는데 비슷한 서열들이 중간중간에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얘들이 엇갈리게 이제 위치하는 거죠. 엇갈리게 서로 마주쳐가지고
교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동 교차가 아니라 부동 교차라고 얘기해요. 즉 예를 들어 같은 서열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아래 것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여기서 교차가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그 교차 중에 한쪽 쪽은 더 많은 서열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 경우는 삽입이 되겠고요. 그 반대쪽은 서열을 뺏겼으니까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커니즘은 부등교차라고 하는 메커니즘에서 삽입과 결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복제 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봤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 의한 돌연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탈퓨린화예요. 퓨린화. 퓨린이 똑 잘려버립니다, 여러분. 아데닌이나 구아닌 같은 애들이 똑 잘려버리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TGGC와 ACCG가 있는데요. 여기서 염기가 똑 잘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흔하게 돼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게 되면요. 지금 그 데옥시리보스랑 그 다음에 인산의 골격은 있고요. 거기에 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중간에 띄어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염기가 없으면 우리 세포는 보통 비어있는 아데닌 자리에 A를 채웁니다. 원래 G가 있어야 되는데 A가 채워지니까 어때요? A로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A로. A로 발생하고 물론 나머지 가닥은 정상적인 DNA가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탈퓨린화에 의해서 재수 없이 G가 탈퓨린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A가 끼어드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흔하게 일어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탈아미노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사이토신이라든지 이런 데 붙어 있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있는데 이 아미노기가 뚝 빠지게 되면 얘가 유라실이 돼버려요. 사이토신에서 아미노산이 빠지면 유라실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사이토신은 구아닌이랑 이렇게 상부결합을 하지만 유라실은 아데닌이랑 상부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치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 5메틸사이토신이 탈아미노화가 되게 되면 타이밍이 되는데 메틸기가 붙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이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체내에. 그런데 그 중에 아미노기가 빠지면 얘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유라실이 아니라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나 아래나. 이것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변화가 되겠어요. 자, 이제 유도되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도되는 돌연변입니다. 원래 이 돌연변을 유도할 때 쓰이는 화학 물질 또는 방사선들을 우리가 돌연변이 유발원, 뮤타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연변이 유발원이죠.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 돌연변이보다 더 돌연변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13.16에 보게 되면 5브로모 유라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염기 유사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염기 유사체가 처리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구조고 자체는 보통 타이밍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가 타이밍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원래 있었던 아데닌과도 타이밍과 비슷하니까 아데닌과도 결합할 수 있지만 얘가 이온화가 되면 구아닌과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데닌을 구아닌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이제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복제 오류를 정리한 게 그 13.17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있는데 타이민 대신에 브로모 유라실이 5브로모 유라실이 끼어든 게 위쪽 서열이 되겠죠. 얘가 가닥이 분리되고 얘가 이온화가 될 때 원래 이 상보적인 서열로 A가 와야 되는데 G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G가 오게 되면 반대쪽 서열은 완전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얘는 다시 또 A랑 또 결합할 수도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렇게 돌연변이 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에서
CEG의 유사형 염기 치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킬 화재라고 불리는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메틸기랑 메틸기 있죠, 여러분. CH3 메틸기랑 C2H5 이런 에틸기를 염기에 붙이는 것을 알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알킬화를 촉진하는 물질들이 이제 알킬 화재인데 여기 대표적인 알킬 화재로 EMS가 있습니다. 에틸 메탄 설포네이트라고 불리는 EMS가 있어요. 그래서 이 EMS를 처리하면 에틸기가 여기서 붙게 되겠죠. 원래 구안인이 있는데 여기 에틸 구안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에틸 구안인은 원래 구안인은 사이토신과 서로 상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에틸 구안인은 타이밍과 여기 이분이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결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CG를 TA로 또는 TA를 CG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탈아민화인데요. 탈아민화는 아질산 처리했을 때 나타나게 돼요. 아질산을 처리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아질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 아민기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토신, 아까 봤던 자동적으로 이 탈아미노화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질산 처리하면 아미노기가 빠지니까 여기가 O가 되고 원래 유라실이 돼버렸죠. 얘가 사이토신에서. 그러면은 얘 상보적인 아데닌이 와가지고 원래 사이토신 구아닌을 타이민 아데닌, 또 반대로 타이민 아데닌을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이런 어떤 탈아미노화, 아질산에 의한 탈아미노화가 되겠고요. 이 세 번째로 나온 경우가 하이드록실 아민인데, 그래서 하이드록실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사이토신에 아민기의 사이토신, 하이드록실화가 되게 되면요, 하이드록실 아미노 사이토신이 되는데, 이 경우 아데닌과 또 역시 상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G랑 상부 결합을 해서 CG를 T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끼어들기 약물입니다. Intercalating Agent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프로플라빈, 그 다음에 아크릴린 오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 영동을 할 때 쓸 에티듐 브로마이드라고 걸리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이 ETBR 같은 이 에티듐 브로마이드 같은 약물, 이 세 가지 종류의 약물들은요. DNA 이중 나선 있으면 이 염기 자리에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게 되면 DNA 이중 나선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요. 얘가 염기가 복제될 때 인서션 딜리션, 즉 인델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즉 삽입과 결실 유발해서 틀 이동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끼어들기 약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ETBR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ETBR을 쓰지 않고요. 전기 영동할 때요. ETBR 대신에 그런 발암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대체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레디에이션, 여러분 방사선 이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전부터 유전학에서 액선을 쬐어줘 가지고 모델 생물들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액선으로 해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런 액선과 감마선 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분자들을 때리게 되면요.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분자를 때리게 되면요. 전자를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라디칼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반응성이 큰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사선들을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해요. 즉 액선, 감마선, 우주선 그것들을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화 방사선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칼과 반응성이 큰 이온들인데 라디칼이나 이런 반응성 큰 이온은 다른 그런 화학 물질들과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DNA에 만약에 이런
라디칼이나 아니면 반응성이 큰 이온이 발생하게 되면 DNA 염기 구조가 변형되거나 너무 심하게 때려버리면 DNA 구조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치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가 톡 끊기게 되고 또 다른 이중나선 톡 끊기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서로 잘못 붙게 되면요. 염색체 돌연변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들은 너무 자주 쬐어주면 좋지 않습니다. 1년에 쬐어주는 양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진단 때문에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온화 방사선만큼 있진 않지만 자외선이라는 게 있죠. 이 자외선들 쬐어주면 특히나 이제 당인산 여기 타이민과 타이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타이민의 일양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이민 다이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타이민 다이머가 만들어지게 되면 DNA가 이렇게 길쭉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이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왜곡된 구조를 나타나게 돼요. 왜곡된 구조가 있으니까 DNA 복제해서 가다가 여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DNA 복제를 못하게 돼요. 분열이 억제되겠고요. 그래서 분열이 억제 쭉 오랫동안 되다 보면 그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을 쬐어줘가지고 살균을 하잖아요. 세균들은 이런 자외선을 맞게 돼서 이 타이민 다이머가 많이 발생되고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게 돼서 죽게 되니까 살균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많은 세포들은 이런 피리미딘, 사이토신 사이에 생기는 이런 일양체를 수선하는 수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화학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매년 새로운 화학 물질들에 합성되고 그걸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고 너무 두렵죠, 사실은. 이들이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화학 물질들, 새로운 신규 화학 물질들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독성을 평가하는데 생물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검사를 도입했어요. 그거를 도입한 사람이 에임스이기 때문에 에임스 검사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에임스 검사는 말 그대로 이 화학 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좀 특수한 세균들을 이용하죠. 자, 여기에 이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히스티딘을 합성할 수 없어요. 히스티딘 마이너스라서 반드시 히스티딘이 들어있는 배지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균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우리가 이제 얘는 그람 음성균이 되겠죠. 리포폴리사카라이드는 자, 펩티도글리칸 말고요. 그람 음성균의 바깥쪽 외막에 있는 주요 성분인데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막이 없어요. 즉 외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겠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안 좋은 것만 있죠. 히스틴을 못 만들어요. 그다음에 외막이 제거돼서 취약해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DNA 수선 체계가 고장 났습니다. DNA 수선도 안 돼요. 자, 이런 세균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화학 물질을 처리해 줍니다. 화학 물질과 플러스 뭘 처리해 주면요. 간 추출물들을 넣어줘요. 왜 간 추출물 넣어주냐면요. 사람은 화학 물질을 흡수하게 되면요. 일단은 간을 거쳐서 나가는데 간에서 여러 가지 그 효소들에 의해서 그 화학 물질이 잘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한 화학 물질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분해된 화학 물질로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 추출물이랑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체 내에서 변형되는 화학 물질로 바꾸기 위해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섞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에 예를 들어 이제 이 화학 물질이 이 세균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 돌연변이를 광범위하게 일으킬 수 있죠.
히스티딘 마이너스를 복귀시켜서 히스티딘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연변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조균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실험군 같은 경우엔 여기에다가 간 추출물과 그 화학물질을 처리한 경우. 만약에 그 화학물질이 돌연변이를 굉장히 많이 유발해서 그래서 그 세균 중에 일부를 히스티딘 마이너스, 히스티딘 플러스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콜로니 수의 현저한 차이가 있죠. 이런 경우 독성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세균이 자기가 갖고 있던 돌연변이 표현형을 다시 원래대로 야생형으로 돌리는 그 정도를 보고 그 화학물질의 독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에임스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이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이인자는 유전체에서 이동 가능한 DNA 염기 서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이인자는 많은 경우 돌연변이를 유발해요. 얘들이 끼어든 위치가요, 무자기적이에요. 무자기적이다 보니까 유전자가 없는 곳에 끼어들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유전자의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요,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또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DNA를 재배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염색체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원이에요. 자, 그러면 전이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이인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이인자가 끼어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전이인자가 있었죠. 끼어들기 위해서 자기가 끼어들 자리에 DNA를 자릅니다. 그래서 DNA를 자르는데 약간 어긋나게 잘라요. 스티키 핸들 만들죠. 지금 보는 것처럼요. 어긋나게 만들고 이 양 끝에 싱글 스트랜드 양 끝에 끼어들고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단일 가닥이 있는데 이 단일 가닥 부위는 합성을 해서 메꿔요. 자, 이 단일 가닥 부위를 합성해서 메꾸니까 이 서열과 이 서열이 똑같죠. 이 자기가 삽입된 바로 옆 서열들은 그 옆에 측면 서열들은 동일한 서열인데 짧은 그런 측면 서열 보통 3에서 한 12 염기쌍 정도 되는 이 짧은 측면 직접 반복 서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얘가 끼어들었다는 곳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참고로 이 측면 직접 반복 서열은요, 이 전이인자의 서열이 아닙니다. 얘가 이동할 때 얘를 갖고 이동하진 않아요, 여러분. 자, 이게 이 전이인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이인자가 끼어들 때의 특징. 자, 그런데 이제 전이인자의 그 내부에 보게 되면요. 측면 직접 반복 서열 말고 내부에 말단역 반복 서열이 존재합니다. 측면 직접 반복 서열은 이 서열과 이 서열이 똑같죠. 근데 말단역 반복 서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열과 저 반대쪽 상보 서열의 이쪽 서열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열과 이 서열이 이렇게 서로 거꾸로 박힌 것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말단역 반복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단역 반복 서열은 전이인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이인자와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보통 말단역 반복 서열은 9에서 4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이 말단역 반복 서열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전이인자가 전이를 할 때 예를 들어 전이 효소가 있죠. 전이를 촉매한 효소들이 인지하는 부위 있는데 이 인지하는 부위가 바로 이 말단역 반복 서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전이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살펴봤어요, 여러분. 일단 표적 DNA를 어긋나게 자릅니다. 스티키 핸들을 만들어요. 스티키 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싱글 스탠드가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일 가닥 있는 부분들을 메꿔가지고 아까 봤던 그 서열들 그런 어떤 이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형식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에서는 전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연변이가 다양한 표현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도 중에 보면 색깔이 없는 백포도가 있고요. 적포도가 있고 약간 검정색 흑포도가 있습니다. 이런 흑포도는 원래 흑포도가 야생형이에요. 안토시아닌 합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안토시아닌이 이 포도 껍질에 축적되면서
검정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백포도나 적포도는요. 자,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 불리는 전이인자가 있습니다. 그렛 1 레트로 트랜스포존이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 유전자의 안토시아닌 합성 유전자의 업스트림 리전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조절 부위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백색이 되고요. 여기에 얘가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얘가 일부가 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조절 부위를 그렇게 많이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 유전자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흑포도를 만들 만큼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중간 정도, 백포도랑 흑포도의 중간 정도 되는 적색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현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런 포도들도 이런 어떤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어, 또 전이에 의해서 치환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배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전이 인자가 한 염색체의 여러 곳에 또는 다른 염색체에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한 염색체에 끼어든 경우가 A가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전이 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꼬여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꼬여 있는 비슷한 서열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 그 교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CDE가 포함된 이 고리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염색체가 남는데 여기서는 CDE가 제거가 되겠죠. 가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CDE가 사라진, 결실된 염색체 수에서 결실된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방향이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이 거꾸로 뒤집힌 전인자 사이에서 또 교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CDE가 아니라 EDC의 형태로 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 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상동 염색체 또 자매 염색 분체에 있는 전인자에서 배열이 어긋나게 되게 되면요. 이 경우 어떻게 되죠? 한 염색체는 좀 더 많은 CD를 두 개 갖게 되는 중복을 갖게 되고요. 반대쪽은 결실을 갖게 되는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염색체 재배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인자는 여러 개가 이제 염색체에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염색체 재배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DNA 수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수선에는요, 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은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적인 가닥을 주용 삼아서 그 부분을 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복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DNA 복제에서 얘기했지만 DNA 중합효소 자체는요 백스페이스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얘를 한 칸 뒤로 백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다시 정상적인 걸 집어넣는데 얘들도 한참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정 기능, 프로프리딩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일단 합성이 됐단 말이죠. 자, 합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T가 와야 되는데 잘못 합성된 G가 왔어요. T의 상보적인 서열로. 이 경우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많은 경우는 잘못된 서열들을 제거하고 새로 합성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서열이고 어떤 게 제대로 된 서열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합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합성된 DNA는 아직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틸기가 붙지 않아요. 원래 있던 주연 가닥에는 메틸기가 붙어 있는데 우리 부정합수선 복합체가 원래 주연 가닥과 새로 합성된 주연 가닥을 인식합니다. 메틸기를 통해 가지고요. 인식해 가지고 얘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해서 이게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얘들이 인지가 되는 거죠. 오래된 가닥은 놔두고요. 새로 된 가닥에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여기까지 쫙 잘라내고 날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와가지고요. DNA 중합효소가 와가지고 쭉 합성을 하고 마지막에 틈은 누가? DNA 연결 효소가 메꿔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수선이 이런 DNA 복제 후 일어나는 수선을 우리가 부정합 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DNA 복제 후 바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DNA 복제 후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반대쪽 가닥도 메틸기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된 가닥과 새로 합성된 가닥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DNA 수선 경로는 지금 뭐 교정도 있을 거고요. 지금 부정합 수선도 있을 거고 또 더 뒤에 생기는 다른 어떤 그 메커니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해서 부정합 수선은 DNA 복제 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뉴클레오타이드를 교정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선 방식이 있는데 직접 수선이 있어요. 직접 수선은 변형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원래 구조로 되돌려 놓는 수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메틸 구안인 있죠. 아까 메틸기가 붙어가지고 메틸기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구안인으로 돌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자, 아래에는 절제 수선의 예가 나오는데 절제는 염기 절제가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절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예시는 뉴클레오타이드 전체가 날라갔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이 되겠고요. 염기 절제 수선은 염기만 똑 잘라내는 거예요. 염기만 똑 잘라낸 제거를 한 후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바꾸는 과정이 되겠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은요. 부피가 큰 DNA 손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기 절제 수선은요. 하나 잘못됐으면 하나 염기 그 뉴클레오타이드 탁 잘라내는데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여러 개를 다 잘라내버려요. 잘라내고 다시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에 적용될 수 있고요. 좀 만능입니다. 만능. 그리고 뭐 모든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서 발견되는 수선 방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범용적인 수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위를 인식해서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아까 봤던 부정합선이 DNA 복제 후 바로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시간이 한참 흐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복제와 상관없이 생긴 돌연변이 같은 것도 수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자르고 새로 합성하는 그런 과정들. 자, 이런 DNA 수선은 정말 우리 세포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DNA 수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포에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거고요. 돌연변이가 축적되면 그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 그 세포가 변형돼서 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DNA 수선 기작에 어떤 그 돌연변이가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많이 됐었는데요. 가장 많이 연구된 수선 결함은 바로 여기 색소건피증이 되겠습니다. 이 색소건피증은 아까 그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자외선을 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아까 이 타이민 일양체가 발생했죠. TT가 붙어가지고요. 자, 이게 수선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걸 수선하는 기작들이 다 존재하는데요. 이 수선 기작이 고장난 게 색소건피증이 되겠어요. 색소건피증은 그러니까 피부에 자외선이 조사가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반점들이 생기고요. 이 반점들이 결국 다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인보다 1000에서 2000배 정도 피부암에 잘 걸리기 쉬워요. 이 색소건피증 환자는요. 자, 이런 어떤 색소건피증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이 표 13.4에서 DNA 수선 메커니즘 결함이 생긴 유전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돌연변이의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 돌연변이의 중요성과 돌연변이는 어떻다?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좀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에게 질병을 유전 질환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진화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어떤 돌연변이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기작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작과 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기작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강력하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전이인자의 속성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수선 기작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숙제를 너무 부담 갖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그 주제로 제대로 썼으면은 그냥 전부 다 출석 체크용이니까, 썼으면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니까 숙제에 너무 많은 시간 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에임스 테스트 있죠? 에임스 테스트를 정리해서 여러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조만간에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